42페이지 보시면 토지가 4개가 나와요. 공지, 공한지, 휴한지, 유유지. 자, 이 4가지 토지도 뜻을 아시면 돼요. 토지는 공지가 뭐고 공한지가 뭔지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단지 아까 금부감가는 토지 뜻뿐만 아니라 금부감가의 의미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토지의 뜻을 아시면 돼요. 자, 공지 볼게요. 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우리가 대지라 그러죠.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대지 택지라 그러는데, 여기에다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때 건축 바닥을 꽉 차게 못 짓고 이렇게 비워놔야 돼요. 맞습니까? 비워놔야 되거든요. 이게 다 건물이 딱 붙어 있으면 불나면 다 번질 거고, 뭐 도둑도 막 집 건너뛸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띄워놓게 돼 있어요. 이 띄워놓은 부분을 공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띄워놔야 되느냐? 우리 건축법상 그렇게 정해놨거든. 건폐율과 용적률로. 그래서 공지란 건축법상 제한 또는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공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재 봅니다. 공지, 건축법에 의한 줄칠게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공적 제한으로 줄치고요. 그 뒤에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 이렇게 줄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지는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이런 말 나오면 공지입니다. 그래서 비워놨다 이 말이에요. 빌공짜죠. 비워놨다. 자, 그 다음 공한지입니다. 자, 공한지는 거기에 교재 보시면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줄치세요. 투기 목적으로 줄치세요. 장기간 방치 줄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한지는 땅값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비워둔 토지를 얘기해요. 그럼 공한지를 설명할 때 중요한 말이 지가 상승만을 또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공한지라 불러요. 공한지. 자, 그 다음 휴한지 보겠습니다. 휴한지는 앞에 휴자 동그라미 합니다. 휴자. 이 휴가 쉰다는 뜻이거든요. 쉬고 있어요. 이 토지가. 쉬고 있는 토지예요. 그럼 쉬고 있다는 얘기는 얼마 전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일을 했으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비정상적으로 쉬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예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줄치고요. 쉬게 동그라미 하시고.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지력회복 이런 말 보입니까? 네. 지력회복이라는 거 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열심히 일한 토지니까 지금 좀 쉬어라. 땅 힘을 좀 회복해라 니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유유지예요. 유유지를 U자 동그라미 하세요. 얘는 그냥 노는 애예요. 그냥 쉬는 애가 아니고 뭐 하는 애라고? 노는 애, 노는 애. 노는 토지예요. 바람직스럽지 못해. 그냥 놀고 있어. 놀고 있어. 그래서 휴한지는 쉬고 있는 거고 유유지는 놀고 있는 토지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네 토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토지 자체가 비어 있는 거야. 비어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공지는 왜 비어 있다고? 건축법상 제한. 얘는요, 지가 상승. 얘는요, 정상적으로 쉰다. 쉬고 있다. 쉬고 있다. 얘는요, 놀고 있어, 그냥.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에 법지와 빈지입니다. 자, 법지란 보세요. 줄칠게요. 법적 소유권은 인정. 법적 소유권은 인정. 줄치고, 그 다음에 경제적 활용 실익은 없는까지 줄치고요.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은 인정이 돼. 그런데 사용 실익이 없어. 대표적인 게 경사면 토지. 그 뒤에 보시면 경사면 토지 보이십니까? 줄칩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근데 요 토지를 얘기해요. 요 토지. 이게 지금 법지에 해당돼요.
이 토지는 법적 소유권은 있어요. 이 누구 땅에, 여기가 갑이고, 이 을이라 그래 볼게요. 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갑이 살고 있어요. 이 토지는 갑 거예요, 갑 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갑한테 있어요. 그 소유권은 있어. 그런데 쓸모가 없지, 뭘 쓸 게 없어요. 활용 실익은 없다. 저런 토지를 뭐라 부른다? 법지. 그러면 법지를 얘기할 때는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나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그러면 법지입니다. 혹시나 경사면의 토지 그래도 법지라 생각하세요. 경사면의 토지. 네. 자, 그 다음에 빈지예요. 빈지는 법지와 반대야. 법적 소유권은 인정이 안 돼. 그런데 경제적 실익은 있어. 이런 토지를 뭐라 부른다? 빈지라 불러요. 반대죠. 그럼 혹시나 이 법지는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있었잖아. 그 법지는 법률적 개념 같아요? 경제적 개념 같아요? 법적 소유권은 인정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내가. 무슨 개념이야? 그 법지인데 설마 경제적 개념이겠어? 눈치상. 법률적 개념이겠죠? 자, 근데 빈지는 법률적 소유권은 없지만 경제적 실익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무슨 개념일까? 그래요. 그런 거 물어보면 어렵겠지.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제가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요.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쉽다 어렵다. 쉽다. 쉬워. 쉬워요. 뭐를 물어볼 줄 다 알아요. 아, 뭘 물어볼 줄 다 아는데 그걸 어렵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회사에 면접 보러 갔거든. 근데 면접관이 5개 중에 물어보겠대. 가르쳐줘. 이 5개 중에 물어볼 거예요. 가르쳐줬거든. 근데 면접하러 간 면접생이 답을 못해. 면접관 잘못이다, 면접생 잘못이다. 그래, 걔가 잘못이야. 면접관이라든지 면접시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가르쳐줬는데 뭐 나올 거라 이거 낼 거예요 가르쳐줬는데 안 보고 하면 그 사람 잘못이지. 어렵다 쉽다? 쉽다. 쉬워. 우리 시험 쉬워요. 쉽습니다. 아까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어렵다 쉽다. 아까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쉽잖아. 봐봐. 설명을 들으니까 문제가 안 풀려. 어려운 거야. 그런 문제는 도전하면 안 돼. 그런 시험 못 도전해 우리. 아니 수업 듣고도 바로 안 풀리는 걸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야. 그런 시험 못 보지. 근데 설명 듣고 푸니까 다 알겠어. 쉬운 거예요. 그건 단지 내가 시험장 갈 때 잊어먹었다는 것밖에 안 돼. 그거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시험 잘못이 아니라. 그죠? 그건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겠어. 너무 광범위해. 어려운 거예요. 사법시험 그래서 어려워. 어디서 나올지 몰라. 논술로 막 물어봐. 지 생각을 적으래. 어려워. 판단도 하기 힘들어. 그런 시험 도전하기 힘들단 말이야. 우린 그런 거 없어. 그냥 오지 쓴다 중에 고르면 돼. 어디서 나올지 다 가르쳐줘. 60점만 받으래. 60점만. 80점도 아니야. 60점. 여러분 자제분이 학교에서 시험 받아봤는데 60점 받아봤어. 아이고 잘했다 그래. 한 대 지어봐가. 그런 점수야 우리는. 그런 점수로 합격하는 시험이라니까. 지어박히는 점수로 합격해. 지어박히는 점수로. 그런 시험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쉽다. 자, 그 다음에 자 빈지 보니까요. 저 참고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 저기 하나 줄 쳐볼게요. 이제 읽고 줄을 쳐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이 빈지는 우리 여기 바닷가거든요. 해안가. 그럼 뭐 토지는 항상 등록 기준점이 있어요. 토지에 등록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럼 등록 기준점 여기까지는 등록 기준점이면 여기까지는 소유자가 다 있어요. 등록이 되니까. 그럼 등록 기준점 여기는 바다거든. 바다. 그럼 등록 기준점 밑에 있는 토지들은 등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토지 소유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바닷가인데 바닷가는 물이 꽉 찰 때가 있고 만조라 그래. 만조. 물이 다 들어왔을 때. 그리고 물이 다 빠질 때를 뭐라 불러요? 간조. 그래서 이걸 조수 간만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뭐냐면 갯벌이거든. 갯벌. 여기가 빈지가 아니에요. 빈지는 등록 기준점부터 만조시까지 여기까지 토지를 뭐라 부른다? 이게 빈지입니다. 이게 빈지의 의미. 그래서 그런 말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동에 관한 법률도 엄청 많아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토지를 말한다. 이는 만조위선으로부터 간조위선 사이, 요거 얘기하잖아요. 만조와 간조 사이. 여기는 빈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갯벌이야. 갯벌이 우리가 좀 유식한 용어로 간석지라 불러요. 그래서 만조와 간조 사이를 빈지라 그런다 그러면 안 돼.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시험 임박할 때 얘기해줘요. 지금은 그냥 빈지는 뭐라고요?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 대표적인 백사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사장. 백사장은 땅 주인이 있어 없어? 백사장에 없어요. 근데 활용 실익 있죠? 파라솔 꽂고 돈 받고 다 하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한계지는 거기 1번에 줄만 치겠습니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줄만 쳐놓으세요. 자, 15번요. 선화지예요.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를 얘기해요. 고압선 아래 토지. 그럼 고압선 아래 토지는 아무래도 이용이 제한되겠죠. 고압선 아래다 건물주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을까 낮을까? 그걸 선화지 감가라 그래. 선화지의 가치가 낮아. 아까 건부지의 가치가 낮은 걸 건부 감가라 그랬잖아. 선화지의 가치가 낮다. 선화지 감가. 포락지입니다. 포락지 최근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포락지. 네. 포락, 퐁당퐁당. 왠지 물에 꼭 빠진 것 같아. 포락. 물에 잠긴 토지예요. 거기 보시면요. 읽어볼게요, 일단. 포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줄치겠습니다.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여기까지 줄을 딱 치세요. 쳤어요? 즉 논이나 밭이 강물이나 냇물에 침식되고 집안이 절토되자 집안이 절토 줄치고요. 하천으로 변한 토지 줄치세요. 그래서 우리 포락지가 시험에 나올 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나오거든요. 물 밑에 잠겼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집안이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했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어쨌든 물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논밭이었는데 이게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뭐가 되어 있다? 하천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남겨져 있는 그 밑에 토지를 뭐라 부른다? 포락지라 부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등록 기준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 바닷물이 여기까지만 찰랑찰랑 했는데 바닷물이 이제 넘쳐가지고 수면이 올라갈 수도 있어 없어? 북극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수면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 이제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이 등록 기준점까지 올라가 버렸어. 그럼 예전에는 이 등록 기준점에 땅 주인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근데 지금 바다 밑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뭘까요? 그것도 포락지야. 강물뿐만 아니라 만약 시험에 바닷물에 잠겼다 그래도 그것도 포락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면 상승을 인해가지고 예전에는 논밭이었는데 지금 밑에 물 밑에 잠겨 있단 말이야. 그게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관계없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시험장 갔더니 논밭이었는데 바닷물로 잠겨 있대. 강물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원래는 주인이 있는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잠겨 있단 말이야. 그럼 그 토지를 뭐라 부른다? 포락지. 자, 그 다음 소지 원지입니다. 네, 얘는 올해 나올지도 모른다. 30회 31회 때 나왔죠. 29회 때 제가 30회 시험 준비할 때 왜냐하면 토지가 다른 게 너무 많이 나왔거든. 그 소지 원지가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30회 전에는. 그래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 나왔죠. 왜냐하면 다른 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안 나오던 애가 한 번 나오잖아. 옛날에 은퇴했던 연예인이 갑자기 TV에 나오기 시작해. 그럼 걔 또 나와. 30일에 또 나온다. 또 나왔어. 3년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소지 원지 봐두세요. 은퇴했던 애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나오나 계속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죠? 계속 나온다는 의미야. TV 보다 여러분들 안 나오던 애 TV에 나오잖아. 계속 나와 이제. 친구도 나오기 시작해. 자, 그래서 소지 원지는 뜻이 뭐냐면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처음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지로 개발됐다고 그랬다. 성안동이. 그럼 성안동이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는 논밭이었잖아요. 임야였잖아요. 처음 원래 상태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소지 또는 원지라 그래요. 개발되기 이전에 처음 상태의 토지. 그거를 소지 원지라 그럽니다. 자, 18번에요.
1단지라는 게 나왔네요. 사실 1단지는 올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책에.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게 배경이 있지. 예전에 시험에 1단지가 나왔어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가 1단지인데, 이거를 획지라고 냈거든. 획지란, 시험에 획지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획지가 뭐였어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외운 사람이 1단 있었는데 1단 그 1단이라는 거 보고 1단지 획지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획지는 어떤 글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제가? 그렇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이 중요한 말인다 말이야. 그러니까 1단지는 뭐냐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1단지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이게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넘길게요. 자, 표준지와 표본지가 있는데요. 이 표준지는 우리 나중에 감정평가 가면 공부해요. 표준지는. 여러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셨어요? 표준지는 거기 줄 칠게요. 지가의 공시를 위해 요 줄 하나 치세요. 지가의 공시를 위해. 지가 공시를 위해서 대표로 선정해 놓은 토지를 표준지라 불러요. 지가 공시를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뽑아놓은 토지들이 있거든. 그런 토지는 표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본지는 뭐냐면 이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표본지가 지가 변동률 줄치고요. 그 뒤에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지가 변동 측정 줄치세요.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한 대표 토지를 뭐라 부른다? 표본지. 지가 공시를 위해서 선정한 대표 토지를 뭐라 부른다? 표준지.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라 그런단 말이야. 지가 변동을 위해서 대표로 선정한 토지를 뭐라 부른다? 표본지.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분류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넘길게요. 47페이지예요. 47페이지 보시면 2번에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 분류 보이세요? 네, 그거 박스 하세요. 네, 시험에 최근에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얘도 잘 안 나오다가 28회 때 나온 뒤로 30일에 또 나왔거든요. 자, 표준산업분류표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분류를 해놨어요. 무슨 업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번호를 다 매겨놨거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업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부동산업. 그러니까 대분류가 부동산업이야. 그러면 다시 중분류, 대중소 세분류 이렇게 나누거든요. 대중소 세분류. 대분류는 부동산업인데 이 부동산업을 다시 중분류로 나누니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나누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눠요. 그럼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임대업이 있고 개발 및 공급업으로 다시 소분류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업은 다시 주거, 비주거,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 비주거, 기타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세 분류로. 자, 다음에 서비스업은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관리업은 주거, 비주거, 기타 있어 없어? 기타 관리업이 없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어요. 일단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기타 부동산 관리업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에 외우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외우지 마세요. 지금 이런 게 있구나. 지금 이거만 보고 갈 필요 없다. 안 하려다 했어요, 제가 이거. 그냥 지금은 신경 쓰지 마.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 이거 좀 외워봤자, 오늘 집에 와서 실컷 외워봤자 3일 지금 다 잊어먹어. 이거 이거 비효율적이야. 이거 시험 칠 때 가까워서 외우시면 돼요. 지금 외우지 마세요.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3번에 보시면 주택의 용어가 나옵니다. 네, 여기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토지의 분류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토지의 분류가 혹시나 빠지면 얘가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잘 등장할 기회는 잘 없지. 자, 주택 용어 보시면
일단 주택의 용어의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타 주택과 관계되는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준주택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좀 모셔야 되겠네. 세 가지 정도. 요 내용들 알아야 돼요. 주택에서는요. 그럼 먼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동주택부터 볼게요. 공동주택은 네,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외웁니다. 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얘들이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공동주택을 외워두시면 나머지 주택들이 나오면 걔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요, 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구별하는 걸 잘 물어봐요. 구별하는 걸 잘 물어봐요. 그 중에서도 다중주택이 항상 답으로 잘 떠요. 다중주택이. 자, 미리 다 가르쳐 준다. 그 다중주택을 특히 신경을 쓰라는 뜻입니다. 다중주택을. 차이점 볼게요.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다중주택 보세요. 학생 또는 직장인 줄칩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 나오잖아요. 다중주택이에요. 그 글자 나오면 다중주택이야. 자, 그 다음 그 밑에 쭉 보시면 세 번째 점 보세요. 한 개의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 줄 한번 쳐볼까요? 이걸 우리 연면적이라고도 그럽니다. 우리 지금 이 건물이 지금 10층짜리 건물이다. 근데 바닥 면적 1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근데 10층이야. 그럼 다 합치면 얼마? 1000제곱미터죠. 그걸 연면적이라고 불러요. 바닥 면적의 합계. 이걸 연면적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연면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동그라미 하세요. 330 이하이고 330 동그라미 하고 별표.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거 3계층 줄치고요. 제가 나중에 줄치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이렇게 나오죠.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얘들 얘기할 때 항상 바닥 면적 합계가 나와요. 다중주택은 조금 전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였죠? 33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맞아요? 다중을 빼고는 전부 바닥 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330은 뭐에만 나온다? 다중에만 나와요. 그러면 330 나오면 그냥 다중이야. 330 나오면 다중이에요. 중3, 다중, 중3, 다중. 그럼 나머지는 다 66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가구와 연립과 다세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660초가 나오면요. 초가 나오면 연립이에요. 연립이 다세대보다 더 커요. 연립이 다세대보다 더 큰 주택이에요. 그럼 660초가 나오면 뭐라고요? 연립. 그럼 얘들은 660 이하겠네? 이하입니다. 그럼 이제 다세대하고 다가구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660 이하니까. 맞아요? 얘들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3층 이하. 얘들은 다 4계층 이하예요. 그럼 숫자 가지고 층수 숫자가 구별하면 돼. 그럼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층수가 5개층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그걸 아파트라 불러요. 그럼 아파트는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파트는 바닥 면적이 660을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바닥 면적과 관계없이 그냥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된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330 다중, 660 초과 연립. 그 다음에 4계층 이하 그러면 얘가 되고 3계층 이하 그러면 다가구가 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그러면 아파트.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49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8회 때 나왔네요.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뭡니까? 그렇죠. 그럼 니은디가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낸다 시험은 어렵다 쉽다? 쉽다. 쉽다. 넘겨봅니다. 자, 50페이지입니다. 3번 봅니다. 옳은 것 찾기입니다. 옳은 것 찾기. 자, 1번 볼게요. 연립주택은 나왔어. 저 연립주택은 660 초과라 그랬지? 그럼 이제 660 초과인지를 봐야 돼. 다 읽을 필요가 없어. 660 뭐라고 돼 있어요? 틀렸지? 그럼 다른 거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부터 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다가구 주택은 항상 연면적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입니다. 연면적, 바닥 면적 할게. 다가구 주택은 66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틀렸지. 틀렸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도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은 무슨 주택이야? 다가구 주택은 무슨 주택이야? 단독주택이야. 근데 이게 공동주택이라도 돼 있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숫자부터 틀린 거야. 맞습니까? 그래. 봐야 될 부분만 보면 된다. 우리는 많이 보면 더 헷갈린다. 많이 보면 더 헷갈려. 딱 그것만 봐야지.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헷갈려요. 사람 말을 계속 듣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 내 논점 한 개만 닦고 그 잣대를 갖다 대야지.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판단이 안 서. 판단이 안 서요. 자, 그게 가치관이야, 사실은. 자, 3번 볼게요. 다세대 주택 나왔어요. 그 연면적 먼저 본다, 항상 연면적. 그 뭐라고 돼 있어? 330. 틀렸죠? 660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옳은 거 찾기 하고 있거든. 4번. 다중이 나왔어. 330 맞습니까? 맞지. 이 답이야. 그리고 주로 다중이 답이 돼. 아까 앞에서 다중이었지? 그럼 모르면 다중 찍는 거야. 찍는 건 나중에 알려준다. 학생 직장인 나왔네. 다중이다. 330은 항상 봐야 돼. 1, 2, 3번이 벌써 다 틀렸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자, 이제 5번에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300세대 미만이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 몇 세대라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다.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글자를 바꾸지는 않는다. 바꾸는 게 정해져 있다. 350세대로 잘래. 300세대 미만입니다. 틀렸다. 자, 앞으로 옵니다. 이제 우리 시험 쉽다고 그랬다 분명히 내가. 쉬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40분씩 풀 것도 한 30분을 다 풀어. 계산 문제 빼고는. 계산 문제 빼고는. 진짜 그래 됩니다. 나중에. 자, 49페이지 볼게요. 참고학습이에요.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 나와 있죠. 국민주택 규모의 몇 세대 미만? 지금은 이제 300세대 미만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중 되면 좀 더 자세히 공부합니다. 일단 300세대 미만이 중요해. 자, 그 다음 준주택이야. 준주택은 주택일까 주택이 아닐까? 주택 아니야. 아까 우리 준부동산 할 때 부동산 아니라 그랬거든. 그럼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야. 일단 아니야.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취급해 주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준주택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 주택 외의 건축물 줄쳐. 주택 외의 건축물. 주택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주택 외의 건축물과 딱 이런 말 나오잖아. 준주택이에요. 주택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 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에요. 원래 주택은 아닌데